네, ETF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윤 선생 ETF 교실에서 함께 하시죠. 오늘도 이 시간은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도 저희 먼저 주제 한 가지 보고 시장 정리해 볼 텐데요.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. 핵심 산업 테마예요. 오늘은 전쟁도 평화도 돈이 든다라는 명언이네요. 방위산업 ETF 시즌2로 오늘은 준비해 봤습니다. 저희 사실 매주 주간 이슈를 좀 다뤄봤었는데 오늘은 핵심 산업 테마로 주제가 좀 바뀌었어요. 네, 일단 매 주마다 이제 플러스 알파 형태로 주간 이슈 형태로 나가던 자료를 올해부터 좀 분리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월 단위로 어떤 이제 핵심 산업이라든가 테마에 대해서 좀 이제 차근차근 이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. 오늘 이제 다룰 방위산업 ETF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에도 한번 다뤘던 자료긴 해요. 하지만 그 이후에 저도 이제 좀 다루는 시장이 늘어나면서 이제 좀 관련된 ETF들도 좀 더 체크가 됐고, 다음에 뭐 어떤 이제 한국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뭐 방위산업 ETF도 좀 계속해서 좀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좀 결정적으로 좀 안타깝지만 이 매크로 상황이 전혀 좀 변하지가 않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 이제 시즌2로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. 좋아요. 오늘 방위산업 ETF 시즌2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방위산업 ETF 저희 볼 때 어떤 부분들 초점 맞춰야 할지 키워드로 먼저 정리해 볼까요? 네. 우선 키워드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, 첫 번째 키워드는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각국이 이제 국방비를 굉장히 좀 증액해 나가는 흐름에 아직 여전히 이제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. 대신에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높은 어떤 진입 장벽이라든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그 신뢰도가 좀 요구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좀 이제 강점을 두고 좀 가져볼 만한 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우선 키워드 첫 번째였던 국방비 증액이라는 부분을 먼저 좀 볼게요. 아무래도 뭐 전쟁이라는 상황도 있고요. 하다 보니 주요국들 전반적으로 방위비를 좀 증액하고 있죠. 네,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국방비를 계속해서 좀 증액해 나가는 추세긴 합니다. 지금 화면 보면서 좀 주요 내용들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바로 드릴 텐데요. 2021년에 사상 최초로 이제 글로벌 국방비가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. 2천조 원이 넘는 돈이 이제 매년 국방비로 좀 지출이 되고 있고요. 그 국방력을 좀 학교에 대해서 좀 비교를 좀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. 제가 전공이 또 정치외교학과다 보니까 교수님이 좀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은 전교에서 12등, 근데 반에서 4등인 국가다. 이런 말씀하셨던 게 좀 생각이 납니다. 이게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주변에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긴장 상태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. 이 국방비라는 자체가 한 국가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모든 국가가 다 또 달릴 수밖에 없죠. 상대적인 상대평가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. 특히나 앞서서 이제 뭐 덴마크라든가 뭐 독일, 일본 이런 주요 국가들 전부 다 국방비를 좀 증액을 하고 있고요. 좀 굉장히 좀 절박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덴마크는 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2%를 좀 달성을 빨리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어떤 재원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 방안 중에 하나로 공휴일을 하루 줄이는 것까지 언급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각국마다 굉장히 좀 긴박한 이슈로 지금 두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어쨌든 현상으로 보면 방위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, 그렇다면 방위 산업은 그 시장 자체가 넓어진다, 커진다라는 의미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. 저희 앞서 이제 키워드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진입 장벽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. 방위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해 볼까요? 네, 그 방위 산업의 특징이라고 하면 가장 이제 핵심 특징은 이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산업이다. 라는 거예요. 어떤 극한 상황, 굉장히 춥든 굉장히 덥든 아니면 뭐 흙먼지가 불어닥치든 일정 이상의 성능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산업이고요. 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부품 자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. 뭐 대표적으로 그 미국의 국방업체인 레이시온의 경우에는 이 공급업체만 13,000개가 넘어요. 부품이 많이 들어가니까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공급망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취약한 측면도 최근에 좀 노출을 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주가도 최근에 좀 굉장히 좀 견조하죠. 시장 대비해서도 좀 굉장히
견조한 실적을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, 대신에 좀 이제 리스크 사항을 조금 짚어보자면 이 실적이 좀 지속적으로 공급망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좀 실망을 좀 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하락으로도 일정 부분 좀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실적이 얼마만큼 주가의 흐름과 맞아 들어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저희 ETF 보는 시간이니까요. 방위산업 ETF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죠. 네. 제가 보고 있는 주요국 중에서는 이제 미국, 그다음에 중국, 한국의 그 자국의 어떤 방위산업 테마 ETF들이 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역시나 좀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.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 티커로 ITA라든가 PPA 티커를 가진 ETF들이 있어요. 미국 항공방위산업을 좀 편입을 하고 있고요. 뭐 두 가지 좀 비교를 해보면 그 밑에 편입 상위 기준으로 봤을 때 ITA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정 종목에 굉장히 좀 치중이 그러네요. 되어 있고요. PPA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배분을 해서 네. 가져가는 그런 형태입니다. 그리고 이제 국내에도 이제 K방산 ETF가 좀 상장이 됐죠. 네. 최근에 좀 상장이 됐는데요. 어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뭐 현대로템,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종목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중국 관련해서 좀 같이 좀 정리를 했던 게 네. 중국이 이 국방비 측면에서는 이제 글로벌 2위 국가고 굉장히 이제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도 빠르게 좀 증액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이 중국 방위산업 ETF 역시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방위산업 ETF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고요. 다만 앞서 잠깐 언급했죠. 주의사항은 실적의 추이를 좀 연결해서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ETF 시장 주간의 흐름은 어땠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키워드로 좀 정리해 볼까요? 네, 우선 상승 키워드는 중국 반도체, 장기채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. 중국 잠깐 이제 좀 멈칫하더니 다시 이제 좀 네. 상승을 하는 분위기고요. 이외에도 뭐 반도체라든가 뭐 개별 국가별로 장기채 ETF들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. 반면에 그 에너지는 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보였어요. 특히나 천연가스가 굉장히 좀 급락을 보였죠. 생각보다 따뜻한 네, 어떤 유럽의 맞아요. 기후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 좀 맞물리다 보니까 좀 천연가스는 하락을 했고요. 이와 함께 에너지 산업 역시도 좀 낙폭을 보였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장별로 정리 좀 해보죠. 일단은 미국 시장부터 가볼 텐데 자금 동향부터 확인할까요? 네, 우선 미국은 자금 유입이 좀 확대가 되는 아, 모습을 좀 네. 보였습니다. 주간 기준으로는 134억 달러 정도 자금 유입을 보였고요. 대신에 좀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면 굉장히 좀 채권형 위주로 굉장히 자금 유입이 많았어요. 어떤 하이힐드채라든가 투자등급채라든가 혹은 뭐 투자등급 회사채 네. 이런 형태로 좀 자금 유입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상승 키워드, 하락 키워드, 미국 시장 내에서는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일단 오른쪽부터 볼까요? 네, 우선 상승 키워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중국이라든가 네. 혹은 이제 금값이 요새 최근에 좀 다시 상승 흐름을 많이 올랐죠. 네. 올라가다 보니까 이 관련 금채굴이라든가 이런 ETF들이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. 화면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KWeb 티커를 가진 이 중국 인터넷 산업 테마 ETF가 14%가량 좀 상승을 보였고요. 네. 이외에도 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 역시도 상승을 보였어요. 바로 이제 주식형 넘어가셔도 어떤 중국이라든가 뭐 금채굴 네. 관련된 ETF들 그리고 좀 순위에 여기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좀 상승상위 좀 꼽아보면 어떤 블록체인이라든가 SNS 그리고 관광까지도 네.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블록체인이 다시 상승률 상위에 네. 또 이름을 올렸네요. 자, 하락 키워드도 바로 이어서 볼까요? 네, 하락 키워드 천연가스가 좀 대표적일 것 같아요. 아. 역시나 또 화면 바로 보면서 좀 말씀을 네. 드려보면 천연가스 ETF인 티커로는 가지죠. 15% 넘게 좀 네. 하락을 했습니다. 이외에도 이제 뭐 가솔린, 브렌트, 원유 이런 식으로 에너지 관련 ETF들이 전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네요. 자, 그럼 이제 한국 시장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. 한국 시장의 자금 동향부터 먼저 짚어보죠. 네, 한국 시장에서도 자금 유입은 좀 확대 경향을 보였어요. 네. 전체 주간 단위로는 한 7,200억 정도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. 뭐 배당 관련된 ETF에 좀 크게 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. 6,900억 가량 이외에도 멀티에셋에도 한 4,600억 정도 자금 유입을 보였습니다. 자, 그럼 개별로 어떤 게 오르고 내렸는지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. 일단 상승 키워드부터 역시 볼까요? 우선 상승 키워드는 은행 그리고 중국 반도체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네. 같아요. 역시나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은행 관련해서는 어떤 주주환원 정책의 어떤 확대라든가 혹은 그렇죠. 어떤 대출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겹치다 보니까 은행이 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. 주간 단위로 12% 정도 상승을 했고요. 이외에도 이제 금융 섹터 관련된 ETF가 9.8%
상승을 보였습니다. 이외에도 뭐 중국 클린에너지 또 반도체 시총 상위 기업들 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. 반대쪽에 있는 것들도 확인해 볼까요? 하락 키워드 뽑아보죠. 네, 하락 키워드는 이제 어떤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하락을 네. 했고요. 이제 국내 주식 지수 추종형들을 좀 살펴보면 어떤 중공업이라든가 필수 소비재 쪽에서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.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네. 드려보면 천연가스 선물 한 배짜리 ETF가 주간대 한 20% 넘게 좀 하락을 했어요. 그리고 어떤 탄소 배출권 역시도 7%, 8%대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미국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의 분위기 짚어봤는데요. 이제 영국 시장까지 보신다고요? 네,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영국 시장 관련된 내용들도 좀 같이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영국 시장은 역시나 이제 금융 중심지답게 굉장히 많은 ETF들이 좀 상장이 되어 있어요. 약 3,400개 정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. 네. 이제 저희 미래에셋증권 통해서는 1,640개 정도 온라인 기준으로 좀 접근이 가능합니다. 키워드 좀 제가 정리한 거 좀 보여드리면서 네. 말씀을 드려보면요. 첫 번째는 유럽 시장 자체보다는 이 영국 시장을 통해서 영국 시장 자체보다는 영국 시장을 통해서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한 네. 접근, 뭐 각종 섹터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이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, 특히나 이제 영국 시장들 좀 살펴보다 보면 영국 자체 지수는 많지가 않습니다. 그래요. 대신에 이제 글로벌,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테마 같은 경우들도 영국에 또 많이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영국을 통해서 어떤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자산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.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. 네.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운용자산 상위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유럽 sek터, 그리고 해외지수 원자재, 그리고 이제 어떤 거래량 상위 네. 이런 이제 투자자분들 관심 가지실 만한 주제들로 좀 구성을 했고요. 역시나 또 화면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보면 네. 이 거래량 상위 ETF들 좀 살펴보면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, 어떤 미국 그러네요. 국채, 뭐 글로벌 채권, 다음에 영국 대표 지수 이런 ETF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래대금 상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해나갈 예정이니까 뭐 관련된 내용들 뭐 링크에 첨부되어 있는 보고서 네.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자료에서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 업데이트 해주신다는 거죠. 네, 네, 맞습니다.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시장 분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끝낼까요? 네. 우선 상승 명분을 누적 중이다 정도로 그런 느낌을 좀 굉장히 네, 많이 네, 받았어요. 네. 어떤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경기 지표도 깨지고 이제 주요 기업 실적도 안 나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반대로 이제 시장 갈 명분을 좀 계속해서 좀 누적을 하고 있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고요. 이외에도 이제 좀 특징적인 걸로는 이제 중국이 굉장히 좀 여전히 이제 강세 이어나갔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명분만 계속 누적하지 말고 빨리 좀 움직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윤 선생 ETF 교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.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